화사한 파리의 술집, 한 여인이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을 맡고 있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40년 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왔어요. 여인 뒤에 있는 거울이 아무리 봐도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인의 등 뒤 벽은 사실 전부 거대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화면의 대부분은 거울에 비친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현실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어 보이는 각도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화가가 실수했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0년도 더 지나 한 학자가 이 그림을 실측해보고는 깜짝 놀라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화가가 일부러 설계해둔 장치였으니까요. 죽음을 앞둔 한 화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밀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폴리베르제르의 술집. 1882년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가 그렸습니다. 지금은 런던의 코톨드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어요. 폴리베르제르는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밤의 유흥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공연과 술,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교의 무대였죠. 베레포크,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리던 파리 밤문화의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그림 속 여인은 실제로 이 술집에서 일하던 바텐더였습니다. 이름은 쉬종, 마네는 그녀를 자기 작업실로 불러다 진짜 술집처럼 카운터를 차려놓고 포즈를 잡게 했어요. 자, 이제 그 유명한 거울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이 정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참 치우쳐 있어요. 상식대로라면 뒷모습은 그녀 바로 뒤에 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거울 속에서 여인은 실크햇을 쓴 한 중년 남자 손님과 아주 가까이 몸을 기울여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면 화면엔 그 남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인은 분명 혼자 우리를 바라보는데 거울 속에서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82년 이 그림이 처음 걸렸을 때 비평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네가 원근법도 거울 반사도 엉터리로 그렸다고요? 그런데 100년도 더 지나 미술사가 멜컴 파크가 이 그림을 정밀하게 재구성해봤습니다. 2000년의 일이죠. 그가 밝혀낸 건 놀라웠어요.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있느냐였습니다. 우리는 그림 정면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비켜서 조금 뒤에서 이 술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인도 우리를 정면으로 똑바로 본 게 아니라 발을 따라 몸을 살짝 튼 채 서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비켜선 우리 시점과 살짝 몸을 튼 여인. 이 둘이 겹치면 거울 속 그녀의 뒷모습은 자연히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 마네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거울 속 카운터 모서리를 실제보다 슬쩍 틀어 여인이 우리를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죠. 오른쪽으로 비킨 시점, 몸을 살짝 튼 여인, 그리고 마네가 손본 반사. 이 조건들을 넣고 다시 계산하면 어긋나 보이던 반사가 거짓말처럼 딱 맞아떨어집니다. 마네는 원근법을 틀린 게 아니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산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거울 속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그는 화면 밖 우리 왼쪽에 서 있는 진짜 손님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비켜서 보는 탓에 화면 안에는 안 잡히고 거울 속에서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화면엔 없고 거울로만 존재하는 손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손님이 화면 밖에 있으니 그림을 보는 우리가 어느새 그 자리에 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여인이 몸을 기울여 응대하는 그 상대가 마치 나인 것처럼요. 마네는 이 절묘한 시점 설계 하나로 우리를 슬그머니 그림 속 손님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평범하게 정면에서 그렸다면 절대 만들 수 없었을 은밀한 초대죠. 그럼 마네는 왜 이렇게까지 공들여 시점을 비틀어 놓았을까요? 그 답은 여인의 두 모습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쪽을 바라보는 여인의 표정을 보세요. 초점 없는 눈빛에 어딘가 지치고 쓸쓸해 보입니다. 화려한 술집 한복판에 서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듯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울 속 그녀는 다릅니다. 손님 쪽으로 바짝 몸을 기울인 채 응대에 열중한 뒷모습이죠. 우리를 향한 초점 없는 얼굴과 손님에게 다가선 뒷모습, 같은 여인의 이 두 모습이 한 화면에 겹쳐 있는 겁니다. 마네는 이 절묘하게 비튼 구도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손님을 향해 분주히 몸 기울인 겉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텅 빈 진짜 얼굴, 화려한 도시의 밤 뒤에 숨은 한 사람의 고독을요. 실제로 이 여인은 술과 웃음이 넘치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도 어딘가 이 모든 것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마네는 그 미묘한 거리감을 이렇게 비튼 구도라는 장치로 그려낸 거죠. 사실 이 그림에는 그 화려한 밤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면 맨 왼쪽 위 구석을 한번 보세요. 초록색 신발을 신은 작은 두 발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공중그네를 타고 있는 고개사의 발이에요. 이 술집이 얼마나 떠들썩한 공연장이었는지 발 하나로 슬쩍 알려주는 거죠. 카운터 위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샴페인과 맥주병, 그리고 유리잔에 꽂힌 꽃과 오렌지까지.
만해는 이 정물 하나하나를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 그 밤의 풍요와 들뜬 공기를 함께 담아냈어요. 그런데 이 화사한 그림을 그린 만해는 사실 평생 미술계의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늘 정해진 규칙을 깨는 화가였거든요. 20년쯤 전 그가 그린 올랭피아와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신화 속 여신이 아니라 당대의 실제 사람들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 점잖은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만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제된 영혼과 신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진짜 파리를,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겠다. 그것이 그의 고집이었어요. 그리고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을 그리던 무렵 만해의 몸은 이미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랜 병으로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죠. 큰 그림을 그릴 힘이 없어 말년에 그는 주로 작은 꽃그림이나 그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만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이 커다란 술집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 대작이었습니다. 그림을 살롱에 건 이듬해인 1883년, 만해는 병이 깊어져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은 지 열하루 만에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화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장면, 그건 화려한 밤의 한복판에서 분주히 손님을 맞으면서도 홀로 텅 빈 눈빛을 하고 선 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해가 이렇게 정교하게 비틀어 놓은 이 그림은 단순한 실수도 그저 재치 있는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겉은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속은 외로운 근대 도시의 밤을 죽어가던 화가가 마지막으로 붙잡아낸 진단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그림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여인 앞에 손님이 되어 그녀의 쓸쓸한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140년 전 만해가 정교하게 설계해둔 그 거울 속으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 들어가는 셈이에요. 여러분 눈엔 거울 속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영리한 눈속임 장난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밤 뒤에 숨은 외로움까지 담아낸 마지막 걸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